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았던 스케트랩에서 전략 담당하고 있는 김준성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 인사드리겠습니다. 뭐 전략하는 사람이 왜 나왔냐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지난 스케트랩에서 4년 반 정도 AI 엔지니어, 그다음에 AI 리서처로서 근무를 했었고 최근에 이제 전략 쪽으로 포지션을 변경을 하면서 전략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스캐터랩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국내에서 되게 많이 유명했었었죠. 이루다라고 하는 챗봇을 만들었던 회사고요. 2022년도에 루다를 출시를 했었고 23년도에 이제 여러 가지 AI 캐릭터들이 있는 이제 챗봇 메신저 너티를 출시를 해서 누적 다운로드 200만에 누적 대화량 한 11억 건 정도 되는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이제 투자액 한 400억 정도 받은 상태고요. 사실 이루다를 출시한 이후로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뭐 논란도 되게 많았었고 이루다라는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이걸 하면서 우리가 정말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게 많았고 최근에 저희가 피보팅을 해서 이제 제타라고 하는 새로운 프로덕트를 출시를 했고 4월 1일 날 사실 한 3주 전에 출시한 되게 따끈따끈한 서비스인데요. 제타는 이제 기존의 너티와 다르게 저희가 캐릭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유저들이 본인만의 캐릭터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본인만이 만든 캐릭터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고 되게 말을 잘 합니다. 일반적인 챗GPT와 다르게 되게 딱딱하거나 또는 어떤 상황적인 묘사를 잘 못하는 AI가 아니라 정말 약간 좀 친근하고 되게 소설 같고 드라마 같고 영화 같은 그런 AI 모델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좀 몇 가지 매트릭을 소개해드리면 저희는 출시 2주 만에 유저들이 직접 만든 캐릭터 개수가 한 7만 개 정도 이상 만들어졌고 가장 놀라운 수치는 사실 유저당 하루 평균 사용 시간인데요. 유저들이 현재 한 뭐 그래도 10만 명 이상 정도 가입을 한 상태인데 유저당 하루 평균 2시간 정도를 저희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다른 틱톡이나 유튜브 또는 실제로 그냥 채팅 메신징을 하는 카카오톡보다도 압도적으로 높은 체류 시간을 확보를 해서 저희는 이 프로덕트가 되게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성공적인 AI B2C 프로덕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간단하게 저희 스케터랩 소개를 드렸지만 사실 오늘 본론으로 소개해드릴 주제는 이제 그럼 결국 데이터릭스랑 이랑 무슨 상관이냐이실 텐데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방금 저 제타라는 프로덕트에는 당연히 AI 모델, 특히 LLM을 사용을 합니다. LLM이 메인 비즈니스이고 LLM만으로 동작을 합니다. 저희가 개입하는 건 없고 AI 모델이 어떤 상황이나 캐릭터의 특성 또는 유저의 특성, 유저의 배경, 뭐 유저의 프로필, 뭐 다양한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답변을 하게 되는데 이제 LLM을 사용해서 이런 걸 답변을 하다 보면 가장 먼저 사용할 수 있는 어프로치가 GPT-4죠. 근데 저희는 GPT-4를 사용하지 않고 스캐터랩만의 프라이빗 LLM을 직접 학습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스캐터랩만의 LLM을 만들었냐? 스타트업이 LLM을 만드는 게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지? 뭐 그런 궁금증들이 당연히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하나하나 다루면서 저희가 왜 데이터릭스와 함께 협업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총 그래서 저희가 스캐터랩만의 LLM을 만든 이유는 5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대화 퀄리티, 두 번째는 연구 자유도, 세 번째는 데이터 보안, 네 번째는 운영 비용, 그다음에 다섯 번째 운영 안정성입니다. 5가지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제가 오늘 그 발표 오기 전에 이제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나 오늘 발표하느라 너무너무 힘들었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챗GPT는 힘들게 준비한 발표에 대한 노력을 칭찬해요. 발표를 준비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제 친구가 만약에 이런 말을 했다면 전 바로 그 친구랑 좀 절교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고 공감도 안 되고 그냥 T식 뭐 MBTI로 치면 T식 이제 공감인데 당연히 공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공감을 해달라, 위로를 좀 해달라라고 했는데 이제 뭐 노력한 만큼 자랑스러워하고 발표 준비를 힘들게 해냈다는 거에 칭찬에 전혀 더 공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되게 말랑말랑한 AI를 만들고 되게 친구 같고 되게 영화에 나올 법한 어떤 대사나 공감이나 위로나 뭐 그런 되게 인간적인 AI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챗GPT는 이런 퀄리티의 입장에 있어서 저희와 결이 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반대로 루다한테 물어봤어요.
루다 오늘 발표하나 너무 힘들었다라고 했더니 루다는 이거 오늘 무슨 발표했길래 이렇게 힘들어할까 뭐 많이 준비했나 보네 수고했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사람들도 많이 온다고 해서 엄청 긴장했어라고 했더니 사람들 많이 오면 더 떨리겠다 내가 대신해주고 싶네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되게 따뜻하고 말랑말랑한 AI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퀄리티의 측면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그럼 저희가 대화를 할 때 사실 어떤 그냥 LLM끼리는 지금 당연히 텍스트만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대화라는 게 사실 카카오톡 대화도 마찬가지지만 대화는 하진 않잖아요. 뭐 카톡을 보내기도 뭐 이미지를 보내기도 하고 이모지를 보내기도 하고 이모티콘을 보내기도 하고 선물을 보내기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런 기능들을 사실 지금 있는 챗GPT 또는 GPT API를 가지고 그런 걸 구현하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새로운 아젠다가 생겼을 때 연구를 하는 걸 되게 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어떤 아젠다를 저희의 스스로 만들려면 다양한 기능들을 지원을 해야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기능들을 지원하기 위해선 저희만의 LLM 언제든지 바꿔 낄 수 있고 언제든지 새로운 모듈들 추가할 수 있는 LLM이 필요했습니다. 뭐 예시 중에 이제 포토챗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포토챗은 이제 사진을 가지고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뭐 강아지 사진을 보면 뭐 뭐야가 이제 그 포토챗이 적용되기 전 루다인데요. 그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포토챗이 적용된 이후에는 너무 귀엽다, 손뭉탱이 귀여워서 깨물어주고 싶다, 뭐 이런 이제 강아지를 잘 인식해가지고 단순히 이게 뭐 이건 강아지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이미지를 기반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AI 모델을 이제 저희가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보안인데요. 사실 뭐 이전에 스캐터랩은 데이터 관련해서 이슈도 되게 많았었고 논란도 되게 많았고 심지어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제 징벌도 받았었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가 자체도 내부 이제 법무팀이 새로 생겼고 외부 자문도 같이 동시에 받다 보니 되게 데이터 보안이나 또는 데이터 관리에 있어서 엄격한 규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들을 모두 만족하면서 저희가 외부 LLM 또는 좋은 LLM을 사용하는 건 사실 불가능했고 저희 자체적인 LLM이 있어야 저희만의 데이터 컨트롤 러빌리티를 갖춰야 된다는 판단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동기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운영 비용인데요. 뭐 GPT-4를 사실 뭐 쓰시는 기업들도 많지만 가장 큰 고민은 이게 대국민 서비스가 되면 GPT-4에 내는 API 비용 이거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이 되게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면 저희는 누적 대화량이 한 11억 건 정도 되는데요. 근데 대화를 11억 그냥 메시지 생성 자체는 11억 건이지만 실제로는 유저의 그 이제 추론할 때 필요로 하는 컨텍스트 길이 뭐 예를 들면 캐릭터 프롬프트 여러 턴의 대화 히스토리 마지막 발화 대부분 이거 다 합쳐도 한 2048 이상의 토큰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봤을 때 API 같은 경우는 토큰당 비용을 발생을 하니 뭐 2048 플러스 뭐 매월 1억 건 이상 플러스 대화당 토큰 비용을 계산해 보면 단순히 뭐 토큰 하나에 1원 정도만 계산해도 너무나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실제 서비스가 유지가 불가능한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더더군다나 오픈AI API 같은 경우는 한국어 기준 한 토큰이 거의 한 글자이기 때문에 글자 단위 뭐 예를 들면 한국어 LLM 같은 경우는 뭐 네 글자가 뭐 안녕하세요에서 하세요가 한 토큰으로 발생하지만 오픈AI 같은 경우는 하세요가 다 떨어져서 별도의 토큰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더 많은 토큰의 낭비가 필요로 합니다. 여섯 번째는 운영 안정성인데요. 오픈AI로 실제로 서비스를 운영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생각보다 안정성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이 API를 기반으로 뭔가 우리가 대국민 서비스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매일매일 유저들이 이거 서버 끊겼다, 이거 안 된다라고 하는 CS들이 정말 많이 빗발치고 운영 안정성이 너무 낮아서 실제 서비스로 좀 운영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대화 퀄리티 입장에서 좀 말랑말랑 AI가 필요하고 저희는 자비스 같은 AI가 필요한 게 아니었고 연구자유도 측면에서는 대화로 필요로 하는 어떤 커스텀 기능을 구현을 해야 했었고 데이터 보안 관점에서 빡센 개인정보랑 가명정보 보호 규약이 있었고 그다음에 운영 비용에서도 되게 비용이 많이 들었고 안정성 측면에서도 아직까지는 초기이기 때문에 불안정한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좋아, 그럼 우리만의 LLM 필요하겠다, LLM 만들자라고 이제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죠. 이거 어떻게 만들지? 스타트업인데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LLM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크게는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그다음 학습을 하기 위한 GPU, 학습 노하우,
그 다음에 돈이 필요하겠죠. 일단 네 가지에서 저희가 스캐터를 가진 걸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해봤습니다. 데이터는 저희는 좀 많은 것 같아요. 구체적인 제가 데이터 정보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되게 다양의 한국어 데이터를 보유를 하고 있고, 그럼 반대로 GPU라고 생각했을 때는 GPU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스캐터랩에서 뭐 스타트업인데 몇천 대의 GPU를 구매할 수는 없었을 거고, 학습 노하우라는 건 사실 대형 LLM을 많이 학습해본 경험이 있어야 이 노하우가 생기는 거고, 결국 그거는 이제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데, 결국 돈이 많아야 여러 번 학습을 돌릴 수 있고, 학습을 돌리면 노하우가 생기고, 이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당연히 그런 경험이 없었고요. 네 번째로 돈은 뭐 10억이라는 숫자가 뭐 많은 돈인지 작은 돈인지 잘 모르겠지만 LLM 굽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예산 10억 언더였고요. 그래서 이 10억 언더를 어떻게 LLM을 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LLM 학습 비용 얼마나 들까를 찾아봤을 때, 구글이 이제 제미나이 얼마 전에 학습을 했었는데 학습할 때 한 2,600억 정도 들었다라고 발표를 했었고, GPT-4 같은 경우는 한 1,990억 정도 들었다고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네이버 같은 경우도 되게 큰 키노트에서 우리 R&D에 2조 정도 투자할 거고 대부분 생성 AI 투자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에 비해서는 10억은 사실 너무나 작은 숫자고 좀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LLM 굽기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좀 여러 가지 레퍼런스를 찾아봤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없을까? 그러다가 모자익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GPT-3 퀄리티를 한 6억 언더로 구할 수 있다라는 블로그 글을 냈어요. 이게 말이 되나? 심지어 가격표까지 공개를 했네요. 가격표에는 뭐 예를 들면 6.7비 굽는데 3만 불, 13비 굽는데 한 10만 불, 30비 굽는데 45만 불, 30비 굽는데 45만 불? 이면 6억 언더죠, 사실. 그래서 저희는 이 가격표를 보고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어떻게 구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좀 더 딥다이브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아, 뭐 구할 수 있는 것 같아. 6억 언더라고 칩시다. 이렇게 6억 언더라고 되는 게 어느 정도 가정이 된 상태로, 그러면 나머지 두 가지를 어떻게 채우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통 LLM을 구할 때는 GPU가 많이 필요합니다. 뭐 최소 한 1024장 정도의 뭐 H100, A100이 필요로 한 게 일반적인 패턴이고, 이런 걸 구하는 거는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돈만 있으면 되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허들이 있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저희가 GPU를 그래서 좀 구해보려고 했어요. 우리 1024장 정도 필요하고, 그럼 큰 클라우드 업체들 엔비디아 요즘 GPU 엄청 사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물어보자. 얘네들 GPU 갖고 있나 없나? 아무도 없대요. 아마존 없고 애저 없고 뭐 아무도 없대요. 그래서 저희가 다 물어봤는데 모두 다 리전에 사용이 불가능하다라고 했었고, 심지어 미국에서 조금 마이너한 클라우드 업체들에게도 저희가 컨택을 모두 돌렸었는데 지금 제공해줄 수 있는 A100 GPU가 없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까 봤던 모자익 ML, 이제 모자익 ML이 이제 인수를 당했죠, 데이터브릭스에.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데이터브릭스에 통해서 학습을 하면 GPU 클러스터를 그냥 준다는 거예요. 뭐 아무런 큰 뭔가 지장 없이. 심지어 이전에 있었던 CSP 클라우드 회사들은 너희 GPU 뭐 만약에 부족하면 우리가 예약을 걸어서 6개월 정도 너희가 벌크로 구매를 하면 1024대 6개월 정도 벌크로 구매를 하면 우리가 우선순위로 올려줄게, 또는 1년 구매하면 해줄게 라고 이제 답변이 왔었는데, 데이터브릭스는 우리 그냥 초 단위로 과금할게, 초 단위로 과금하고 대신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쓸 건지만 알려줘, 그러면 우리가 그 기간 맞춰서 예약해 놓을게 라고 답변을 주셨고, 또한 A100, H100 등 다양한 종류의 GPU가 있었고, 수천 개의 LLM 학습 전용 GPU 클러스터가 있어서 저희가 딱 LLM 학습할 때만 쓸 수 있는 전용 클러스터가 미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클러스터에 대해서 뭔가 중간에 장애가 나거나 뭐 문제가 생겼을 때 24시간 항상 슬랙이나 이메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에서 이제 고쳐줄 수 있는 대응 환경도 같이 갖춰져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GPU도 주고 가격도 맞춰준다? 너무 좋은 딜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는 뭐 만족이 된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학습 노하우 측면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학습 노하우 얘네 잘 할까? 왜냐면 학습 노하우라는 건 사실 정말 LLM을 많이 구워보거나 또는 학습해보지 않았다면 얻을 수 없는 경험인데요. 저희도 처음에 데이터브릭스와 협업을 할 때 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6억 언더로 해줄 수 있는 거 알겠는데 얘네 정말 잘 구워줄 수 있을까? 정말 좋은 퀄리티로 LLM을 만들어줄 수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게 맞을까?
하이퍼 파라미터는 다 알고 있는 건가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LLM 저희도 작은 사이즈를 한번 구워본 적이 있는데요. LLM을 굽다 보면 정말 다양한 상황이 생깁니다. GPU가 녹기도 하고요. 뭐 전기가 나가기도 하고요. 뭐 아니면 정말 로스 그래프가 갑자기 수직 상승을 해서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학습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정말 한 2주 동안 잘 학습을 하다가 뭐 아무런 이유 없이 모델이 학습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너무나 다양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만약에 우리가 한 번에 시도하는 게 아니라 30B 아까 굽는데 45만 불이라고 했었는데 한 번 학습이 아니라 이걸 우리가 여러 번 시도해서 한 번 딱 성공하는 확률이라고 치면 사실 45만 불이 아닌 거죠. 45만 불 곱하기 n번의 시도 비용이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n번 굽는데 걸리는 인력 리소스 n번 동안 굽는 동안 저희 회사는 서비스를 당연히 새로운 서비스를 못 만들고 있을 거고 n번 안에 사실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면 30B 기준 2번만 실패해도 그냥 10억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한 번에 성공했어야 했어요. 어떻게든 한 번에 성공을 해야 되는 그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물 떠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모자개멸이 알아서 다 해준대요. 알아서 정말 그냥 우리 학습 이미 너무 많이 해봤고 다른 고객사들도 많이 학습을 해봤었고 데이터 사이즈, 모델 크기에 따른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 다 들고 있고 최신형 최고속 이제 초고속으로 학습할 수 있는 스크립트 제공해줄 수 있고 장애 발생하면 자동 복구해주고 학습 지속할 수 있게 해주고 항상 진행상 모니터링 해줘서 문제 있으면 리포팅 해주는 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당연히 불안감 모자개멜 이제 그때 저희한테 불안감 갖고 있는 거 맞고 너무나 걱정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 하지만 우리 이미 경험이 너무 많고 오픈소스로도 이미 우리가 학습한 모델 공개했었고 그만큼 충분한 노하우, 리소스, 비용, GPU 다 들고 있으니 한번 맡겨봐 라고 해서 저희는 그거에 베팅을 했었고 이 네 가지를 만족할 수 있는 솔루션이 사실 데이터브릭스의 AI 프리트레이닝 스택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브릭스의 스캐터랩의 대량의 데이터만 들고 가고 플러스 데이터브릭스에 있는 LLM 랩시피 학습 최적화, GPU 세 가지의 그 부족 조건을 이제 같이 혼합함으로써 저희만의 LLM을 만들 수 있었고 하이퍼클로버 같은 경우는 또는 다른 회사의 경우에 LLM 학습하는데 1년 또는 뭐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되게 많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별다른 시행착오 없이 3개월 만에 여러 가지 크기의 스캐터랩만의 LLM을 완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총정리를 해보면 스캐터랩은 지난 3개월 동안 좀 제한된 비용과 리소스에서 LLM을 굽기 위해서 되게 고군분투했었고 인하우스로 LLM을 사실 스타트업이라는 인하우스에서 LLM을 처음부터 끝까지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낮은 비용에 만드는 건 사실 좀 불가능합니다. 그러려면 대규모의 고품질 데이터랑 최고의 학습 환경과 리소스가 합쳐져야 가능하고 고품질 데이터를 만드는 거는 온전히 그 회사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데이터브릭스가 사실 제공해 줄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희는 그런 고품질 데이터를 들고 있었고 최고의 학습 환경이나 노하우는 도움을 받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걸 이번 경험 통해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인 아닌 스타트업도 되게 저렴한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LLM을 구울 수 있다라는 걸 저희가 증명을 했었던 것 같고 발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